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무사 은혜입니다. 오늘 드디어 Q&A 2탄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Q&A 영상 준비를 딱 구독자 500명이 됐을 때 이렇게 질문 달아달라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사이에 벌써 구독자 1000명이 됐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본격적으로 Q&A 2탄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Q&A 1탄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 특히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떻게 멘탈을 다잡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사실 수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 100명의 합격자가 있다면 100가지의 합격 비결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무조건 답이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본인 스스로가 가장 정확한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공부법, 암기법 이런 거를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그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수험 기간을 어떻게 버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어떤 옷을 입고 또 등장을 해볼까 고민을 했는데, 수험생분들께 보내는 영상인 만큼 컨셉을 제가 수험생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마음으로 후드 집업에 레깅스를 입어봤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과 답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노무사 시험 준비 기간이 어떻게 되셨나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다른 영상들에서도. 저는 노무사 수험 기간은 딱 2년을 채워서 공부를 했고요. 정확한 연도로 말씀을 드리면 2016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이렇게 수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주 심플하죠? 두 번째 질문. 시험 준비 시절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노무사 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노무사 시험은 총 1차, 2차, 3차 시험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 그리고 3차는 면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1차를 5월에 보고 이제 2차는 8월쯤, 그리고 3차는 11월쯤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노무사 시험은 1차 합격을 하고 나면은 바로 그 해에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만약에 그 해에 2차 시험에서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바로 다음 해에 또다시 1차를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차생과 유예생의 개념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동차생은 그 같은 해에 1차와 2차 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을 의미하고요. 유예생은 1차는 합격을 했지만 그 해에 2차를 바로 붙지 못하고 그 다음 해에 2차를 준비를 해서 2차를 합격한, 아니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도 제가 9월에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1차와 2차를 준비하는 기간이 1년 정도가 있었죠. 그래서 첫 해에는 생동차로 준비를 했고요. 근데 그 해에 1차는 합격하고 2차는 떨어지게 돼서 이제 그 다음 해 2차를 다시 봐서 붙은 유예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동차 때랑 유예생일 때 공부했던 장소가 달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동차 1년 때는 노무사 학원이 많이 몰려있는 신림동 고시촌으로 들어갔고요.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서
네,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예생 때는 그 상간의 학교에 다니기도 했고요. 이제 고시촌에서 학교를 다니기엔 너무 먼 거리였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서 내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고시반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생동차 때 학원을 계속 다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정말 너무 힘든데 굳이 무리해서 학원을 다닐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유예 기간 동안에는 평일에는 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 보통 학원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노동법을 제외한 3가지 과목이 수업 커리큘럼이 짜 있고요. 이제 일요일에는 딱 노동법만 학원에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둘 다 학교에서 실림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토요일만 학원을 가고 일요일 노동법 수업은 인강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3번째 질문입니다. 노무사 준비하면서 평소 생활 습관 그리고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되셨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봐 주셨어요. 사실 성인이 되어서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 라고 했을 때 결국 본인과의 싸움에서 승자가 되어야 하는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수험에 그렇게 타고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솔직하게 저는 되게 게으르고 잠이 많은 사람입니다. 보통 막 수험생이면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남들이 눈 뜨기도 전에 막 공부를 하고 이런 모습을 상상을 하는데 저는 정말 늦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는 게 9시? 늦게 일어나면 거의 11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학교 고시반에서 이제 출석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관리가 되었는데 출석 체크가 10시였어요. 근데 그때도 여러 번 빼먹은 적이 있어서 경고를 받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부지런하거나 성실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꼭 제 스스로 지키는 게 있었어요. 공부하는 시간에는 절대 딴짓을 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에만 집중을 했고요. 제가 평상시에도 화장실을 자주 안 가는 편이어서 한 번 앉으면 보통 길면 3시간, 4시간까지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깨어있는 그 시간 동안은 오롯이 공부에만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또 집순이어가지고 어디 나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고시반을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는 날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취미생활이 하나 생겨가지고 집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아져서 그때 당시에 집을 되게 많이 꾸몄었어요. 그리고 그 요새 유명한 어플 오늘의 거기서도 이제 열심히 활동을 했었고요. 사실 공부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딴짓도 많이 하고 SNS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 생활 습관이라고 하면은 잠자기, 밥 먹기, 공부하기, 잠자기, 밥 먹기, 공부하기 이런 사람은 아니었고요.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제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때는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수험 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에 이어서 이제 순공과 강의 비율이 어떻게 됐냐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목표했던 순 공부 시간은 하루에 10시간, 일주일에 60시간이었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주들도 있었지만 이제 최대한 그 순공 시간은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강의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학창시절 때부터 학원을 다녔던 경험이 없어서 사실 누군가의 강의를 듣는 것에 대해 좀 어색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제가 혼자 책을 보고 공부하는 걸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어서 네, 여러분 제가 저녁으로 피자를 시켰는데 피자가 왔어요. 일단은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의도치 않게 먹방을 하게 됐는데 하프앤하프예요. 고구마랑 포테이토.
다시 한번 답변을 시작해 볼게요. 저는 강의 비율이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인강을 듣는 것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항상 뭐 2배속, 뭐 3배속까지로 빠르게 듣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를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걸 뭐 시간으로 산정을 해본 적이 없어서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만약에 10시간이라고 치면 한 강의를 듣는 시간이 2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이 8, 뭐 8대 2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인강학원 어디서 듣고 다녔는지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16년부터 18년까지 공부를 했어서 올해가 벌써 21년이잖아요. 아마 노무사 수험 시장도 좀 많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 뭐 일타 강사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던 선생님들을 말씀을 드리면 노동법은 합격의 법학원의 김기범 강사님, 그리고 인사경조는 노무사 단기의 최중락 강사님, 그리고 행정쟁송법은 한림법학원의 김기용 강사님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동차 때 그리고 유예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시험을 준비하시게 되면은 유예 때 다시 선생님을 다른 분 걸로 선택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이분 거를 한번 들었으니까 다른 분 것도 한번 들어서 좀 빈틈이 없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동차 유예 모두 다 똑같은 강사 선생님들을 선택을 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제 6번 질문인데요. 공부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잘하고 있나 의심이 들 때 어떤 방법으로 이런 걱정을 해소를 했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쵸, 이게 한 달, 2달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최소 1년, 2년을 잡고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누구든지 슬럼프가 오는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딱 기억나는 순간이 사랑니를 뺐었어요. 2차 시험이 8월인가 9월에 있었는데 그해 1월인가 2월 달쯤에 사랑니를 빼고 났는데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집에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슬럼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누워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뭐 마냥 좋다기보다는 좀 우울한 감정도 있었고 다시 책상 앞에서 공부를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다음날 바로 여행을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공부를 되게 안 한 사람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일단 근데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우울하게 계속 뭔가 미궁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을 바에는 좀 나가서 리프레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서 한 4박 5일 정도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밥 먹고 책 읽고 낮잠 자고 산책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딱 돌아오니까 이게 확실히 많이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한 거의 일주일 정도를 공부를 쉬었던 거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의 죄책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부가 잘 안 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지나가는 감정이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럴 땐 그냥 책상 앞에 앉아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근데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이 남은 수험 기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감정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잠깐 좀 쉬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는 장거리 마라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이어서 멘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또 물어봐 주셨는데요. 뭐 특별히 멘탈 관리라고 할 것은 없고 저의 경우에는 수험생이니까 나는 수험생이니까 이래야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인 거죠. 쟤는 수험 공부한다고 하는데 저렇게 뭐 PC방 다니네? 저렇게 술 마시러 다니네?
맨날 인스타 안에 이런 주변 사람들의 시선들, 그리고 내 스스로도 그런 걸 했을 때 느끼는 죄책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떨쳐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수험생이면 그런 걸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는 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압박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못하면서 꾹꾹 참고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괴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각자 어떤 인생의 시기에 있어서 본인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인들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 이상 이렇게 일을 하는 거고,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본인의 삶을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수험생들은 본인의 미래의 직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뭔가 더 특별한 존재? 특별히 사람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금지된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수험 기간 동안 집 인테리어에 관심을 정말 많이 갖게 되면서 집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도 올리고 그 어플에도 올리고 그런 걸 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눈치가 보였죠. 어느 순간부터는 그거를 신경 쓰지 말자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합격과 불합격,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오롯이 본인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사실 말 한 번 하고 넘어가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조용히 지나갈 사람들의 시선까지 걱정을 하면서 내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만 본인 스스로 기준이 또 있어야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그냥 막 놀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결국에는 수험 기간에도 본인이 수험생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가끔은 이제 리프레시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어떤 창구를 만드시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험은 한 달, 2달 빡 하고 끝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기간의 시간 동안 나라는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열심히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즐겁게 수험 생활이라고 해서 항상 어두워야 되는 게 아니라 수험 생활조차도 좀 밝게 재밌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쉽게 그 시간을 견뎌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모의 시험 볼 때 등수가 잘 나오는 편이었는지. 이제 유예 때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보통 그냥 평균에서 조금 위 정도 수준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분들처럼 모범 답안에 뽑힌다거나 엄청 잘 쓴 답안이라고 하기는 어려웠고요. 제가 또 악필이었어가지고 등수를 좋게 받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의시험 점수를 받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너무 그 등수에 연연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모의고사는 등수를 확인하는 것보다 어디서 누락이 됐고 어떤 게 잘못됐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거를 다시 써보는 연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 모의고사 시험지에 채점된 것을 보고 한 번 더 복습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쓰기에 관련된 건데 한 달 전부터 쓰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손목, 어깨가 아픕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저도 이제 손목이 조금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머리로 현출하고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쳤고요. 쓰기 연습은
모의고사 볼 때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있을 때 그거를 직접 막 쓰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최대한 손목을 아끼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공부 방법 찍어보실 생각이 없는지, 어떻게 외웠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생각이 잘 안 나요. 제가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있었는지. 다만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했던 공부 방법이 책을 최소 10번 이상, 그러니까 다독하는 거죠. 이거를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이렇게 넣으면서 외우지 않았고, 그냥 10번이면 10번, 20번이면 20번 그냥 쭉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맞는 분도 있고 안 맞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노동법 판례 같은 경우에는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하루에 5개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돌리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랑 수험 기간 동안 어떻게 만나면서 공부했는지, 그리고 수험 기간 동안의 연애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웃는 이유가 사실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가 있었던 건 맞아요. 있었던 건 맞는데 지금 제 영상에 이제 가끔 나오는 짝꿍의 이야기가 아님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우선 지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예의가 아닐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연애를 하면서 수험 공부를 하는 것이 그렇게 공부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만났었던 것 같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험생이라고 연애를 꼭 하면 안 된다. 저는 그것에 동의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연애라는 거는 다른 취미생활들에 비해 훨씬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긴 하죠. 그래서 안정적인 연애가 아니라고 하면은 분명 수험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안정적인 연애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 공부에 방해가 된다거나 그런 감정들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신경을 쓰느라 공부에 집중을 못한다거나 이러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뭐 연애는 오히려 좀 그 시간을 재밌게 버틸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동차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1년 이내에 단기 합격자의 체감 비율, 그리고 특징, 단기 합격을 위한 조언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일단은 동차 합격자의 체감 비율, 이게 정확하게 모르죠. 네,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체감 비율로는 1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저도 동차를 목표로 준비를 했었고 떨어질 때 당시에 점수차가 1점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동차 시험을 봤을 때. 그래서 그때를 좀 빗대어 말씀을 드리면 목표가 동차 합격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음은 없다. 동차에 합격을 한다. 이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유예생들의 페이스를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유예생들의 페이스를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르거든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 이미 1년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5월 1차 보는 시점? 5월, 6월까지도 조금 느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8월 이제 딱 1차가 끝나고 오롯이 2차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기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시험 직전에는 거의 순공 시간이 13시간까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판 스포트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딱 A급 때만 빡빡빡 찍어가지고 공부를 하셔서 실제로 시험이 그게 딱 나왔다라고 하면은 네, 바로 합격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무사도 학벌이 중요한가요? 단기 합격자와 고득점 합격자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학벌이 좀 영향을 미치는지 뭐 실제 업계에서도 좀 학연 이런 게 영향을 주는지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상관관계가 크게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차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좋은 학교인 경우도 많고 원래 이제 공부를 잘 하시던 분들은 맞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합격자 분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는 학벌이 정말 저 위에서부터 저 이제 밑에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무사는 그래도 다른 전문직들에 비해서는 학벌이 그렇게 중요하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뭐 비율로 치면은 당연히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합격자 분들이 많으시긴 하죠. 실제 업계에서 학연을 통해 유리해진다. 저는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날은 네, 잊을 수가 없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마 그날 학교 수업이 이제 오전부터 있었던 날이어서 오전 10시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씻고 나와서 화장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결과가 딱 나온 거예요. 9시가 돼서. 그때 진짜 이게 떨려가지고 못 보는데 그래 뭐 어차피 확인할 건데 이러고 이제 확인을 딱 눌렀죠. 그때 이제 아마 제 기억에는 합격이면 파란색 글씨가 떴던 것 같은데 보자마자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소리 내면서. 제가 화장하고 있던 그 책상 밑에 제가 2년 동안 공부했던 책들이 이렇게 쭉 쌓여져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밀어 넣어놨었는데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생했던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이제 느낌이 많이 들었죠. 그러고 이제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합격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다가 화장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 막 번지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닦으면서 그러고 준비하고 학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동차 때 불합격을 보고 이제 두 번째 때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았는데 수험생이라면 모두가 꿈꾸는 순간이잖아요. 누구한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인생에서 그때만큼 행복한 순간이 있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아마 시험을 보시겠죠. 올해 5월이랑 8월 20 몇 일에 보시는 것 같던데 조금 마음이 힘드실 때는 합격하는 그 순간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제가 바랬던 꿈이 이루어진 그 순간의 행복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당장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그때 원했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기분이 묘합니다. 하루하루 해야 될 것들을 무사히 마치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묵묵히 시간을 견뎌내시다 보면은 어느새 시험날이 와 있으실 거고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들의 기준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이 그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수험 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저도
하루하루 고되고 힘들지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노무사로서의 길을 걷고 있을 테니 꼭 합격하셔서 필드에서 만나 뵙길 응원하겠습니다. 예비 노무사님들 모두 화이팅!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수고했어 오늘도.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안녕.